러시아 GDP가 4.3%나 성장했다는 소식에 다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전쟁 중인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한지 의문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지표 뒤에는 국가적 자살이라 불리는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군수공장만 24시간 돌아가며 억지로 짜낸 껍데기 성장의 진실을 아시나요? 이 위험한 질주의 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러시아의 모든 돈과 인력은 오직 군수공장으로만 쏟아지고 있거든요. 마치 땅을 파고 다시 메우는 것처럼 실질적 부하는 거리가 먼 생산입니다. 탱크와 포탄은 많이 만들지만 국민들이 먹을 빵은 점점 귀해지는 중이죠.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활발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경제 구조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상상조차 어렵답니다. 러시아의 기준금리가 무려 21%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민간 기업들은 이제 은행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오히려 기업의 숨통을 조입니다. 돈은 시중에 넘쳐나는데 살 물건이 없는 기괴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러시아가 직면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늪의 정체입니다. 전쟁터로 갈 사람을 구하려고 병사 한 명에게 500만 루블을 제한합니다. 평범한 노동자가 수십 년을 일해도 만지기 힘든 엄청난 액수의 돈이죠. 하지만 이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생활 물가는 30% 넘게 폭등해버렸어요. 지갑에 돈은 많아졌는데 정작 살 수 있는 고기나 빵은 사라진 셈입니다. 노동력을 전쟁에 쏟아붓는 대가가 국민들의 굶주림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에너지를 헐값으로 넘기며 겨우 연명하고 있답니다. 서방의 제재를 피하려다 더 무서운 중국이라는 덫에 발을 들인 것이죠. 생필품부터 첨단 부품까지 모두 중국산에 의존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자원대국이 이제는 중국의 위성국가가 된 셈이죠. 이런 지정학적 굴욕은 러시아 역사상 가장 뼈아픈 장면으로 남을 겁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십만 명의 젊은 엘리트들이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IT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사라진 자리는 거친 군수공장 노동자가 채웠죠. 미래를 설계할 머리는 사라지고 오직 총칼을 만드는 손만 남은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혁신은 멈췄고 경제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러시아의 미래는 이미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죠.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무너졌던 소련의 망령이 다시 보이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군사비 지출은 결국 거대한 제국의 붕괴를 불러왔었죠. 지금 푸틴이 걷고 있는 길은 그때의 실패를 그대로 복제한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러시아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셈입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구원해줄 서방의 도움조차 없다는 거죠. 러시아 정부는 국민의 복지 대신 오직 전쟁용 무기에만 돈을 씁니다. 병원과 학교에 갈 예산이 모두 포탄을 만드는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죠. 결국 총과 냄비 사이의 선택에서 푸틴은 오직 총만 남기기로 했답니다. 배고픈 국민들이 언제까지 애국심만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민생이 파괴된 나라는 겉만 화려할 뿐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재를 피하려고 이름 없는 낡은 배들을 모아 기름을 몰래 팔고 있어요. 이른바 그림자 함대라 불리는 이 위험한 도박은 비용만 엄청나게 듭니다. 보험도 안 되는 배들이 사고라도 나면 러시아 경제는 직격탄을 맞겠죠. 정상적인 거래가 막힌 대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라를 압박하고 있네요. 범죄 조직 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전쟁터 외의 지역에서는 도로와 철도가 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됩니다. 국가 인프라에 들어갈 돈까지 털어서 전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의 땅은 소리 없이 썩어가는 중이나 다름없어요. 한번 무너진 기초 기반을 다시 세우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승리를 위해 나라의 근간을 팔아치우는 셈이라 정말 안타깝네요. 첨단 반도체가 없어서 가전제품의 칩을 뜯어 무기를 만드는 실정입니다. 겉모습은 위협적이지만 내부는 구시대 유물보다 못한 조잡한 상태죠. 기술 고립은 러시아가 자랑하던 세계 2위 군사력의 실체를 폭로했어요. 이제는 질보다 양으로만 승부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보일 정도랍니다. 혁신 없는 제조는 결국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만드는 일과 다름없네요. 루블화 가치가 종이 조각 수준으로 떨어지자 사람들은 달러를 찾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화폐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은 파국을 의미하죠. 중앙은행이 아무리 방어하려 해도 시장의 냉혹한 신뢰는 이미 떠났어요. 물건값은 아침과 저녁이 다를 정도로 미친 듯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경제의 기본인 화폐 가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죠. 달걀과 우유 같은 기본 식료품 가격이 1년 새 2배나 올랐습니다. 시민들은 고기 대신 감자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정부는 풍족하다고 선전하지만 서민의 바구니는 텅 비어만 가고 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들의 한숨소리가 러시아 전역에 가득해요.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 못하는 경제 성장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계 경제의 혈관이었던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공급망에서 잘려나간 러시아는 이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하죠. 하지만 기초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립경제는 허상일 뿐입니다. 부품 하나가 없어서 공장 전체가 멈추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고립된 경제는 진화하지 못하고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답니다. 희망을 꿈꾸던 소상공인들은 살인적인 금리에 못 이겨 문을 닫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사회는 아주 소수의 부자와 압도적인 다수의 가난한 자로 나뉩니다. 불평등의 심화는 조만간 사회적 폭발을 불러올 무서운 뇌관이 될 거예요. 안정적인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답니다. 수십 년간 기름을 팔아모은 국부 펀드다 전쟁 비용으로 증발하고 있어요. 푸틴은 미래 세대의 돈을 끌어다 오늘의 총알을 사고 있는 셈입니다. 비상금마저 바닥나면 러시아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외부 차익도 막힌 상황에서 금고가 비는 건 국가 파산을 의미하죠. 절벽 끝을 향해 달리는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소모가 계속되네요. 이제 러시아 시장의 주인공은 루블이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가 됐어요. 화폐 주권마저 이웃 나라에 의존하는 건 매우 위험한 징조입니다. 중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 러시아 경제는 즉시 마비될 수밖에 없죠. 동반제 관계라 선전하지만 사실상 경제적 목줄을 잡힌 상태랍니다. 강대국이라는 자존심 뒤에 숨겨진 굴욕적인 현실이 바로 이것이죠. 러시아 정부가 발표하는 핑크빛 통계를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전쟁 물자를 만드는 비용을 모두 성장으로 계산한 착시 현상일 뿐이죠. 부서진 탱크를 다시 만드는 비용이 GDP에 포함된다면 그게 진짜 성장일까요? 파괴와 소모를 생산으로 둔갑시킨 이 통계는 국민을 속이는 도구입니다. 진실은 화려한 숫자 속에 숨어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답니다. 전쟁으로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릴 때 특권을 가진 이들은 배를 불립니다. 군수물자 계약권을 독점한 부패한 세력들에게 전쟁은 큰 기회죠. 국가의 자원이 소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동안 나라는 깡통을 찹니다. 이런 불공정한 구조는 국민들의 가슴 속에 분노의 불씨를 키우고 있어요. 내부에서 썩어가는 사과처럼 러시아의 체제는 위태롭게 버티고 있네요. 미래를 책임질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은 연구비가 끊겨 길거리로 나앉았죠. 창의적인 교육 대신 획일적인 애국 교육만 강조되는 교실의 풍경입니다. 지식의 샘이 마른 나라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기초학문이 무너진 결과는 10년 뒤 러시아를 더 기쁜 나락으로 밀어넣겠죠. 지금의 무지가 내일의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젊은 남자들이 씨가 말라 일손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농작물은 거둘 사람이 없어 밭에서 썩어가고 공장은 가동을 멈춥니다. 인구 구조가 무너진 나라는 전쟁이 끝나도 회복할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곧 국력이라는 진리를 푸틴은 전쟁 승리라는 욕심에 잊었습니다. 텅 빈 마을에 남은 건 통곡하는 노인들과 서늘한 바람뿐이네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금 러시아는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갑니다. 경제적 기초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벌이는 전쟁은 자살 행위나 같죠. 푸틴이 남길 유산은 강대국 러시아가 아니라 파산한 폐허일 뿐입니다. 단기적인 수치에 속아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팔아넘긴 셈이니까요. 화려한 불꽃놀이 뒤에 남은 채처럼 러시아의 운명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가장 비싸게 기름과 가스를 사주던 유럽 시장은 이제 영영 사라졌어요. 인도와 중국에 팔고는 있지만 제값을 받지 못해 적자만 쌓여갑니다. 에너지를 무기로 썼던 도박은 오히려 러시아 자신의 발등을 찍었네요. 돈줄이 마른 나라가 전쟁이라는 비싼 취미를 계속할 수는 없는 법이죠. 패권의 상징이었던 가스 파이프라인은 이제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을 멈춘 스태그플레이션은 민심을 흉흉하게 만듭니다. 참고 참았던 서민들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억압과 공포로 누르고 있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죠.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폭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랍니다. 경제적 실패가 정치적 파멸로 이어지는 건 역사의 필연적인 공식이에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 경제의 회복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지금 당장 멈춰도 모자랄 판에 푸틴은 판돈을 더 키우고만 있어요. 승리라는 이름의 허상을 쫓다가 나라 전체가 벼랑 끝으로 몰렸죠. 이 전쟁의 끝에 러시아가 마주할 진실은 승리가 아닌 처참한 파산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폭주기관차의 종착역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네요. 러시아를 도와주던 몇 안 되는 우방국들조차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침몰하는 배에 함께 타고 싶어 하는 나라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죠. 외교적 고립은 결국 경제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홀로 남겨진 러시아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대화가 끊긴 나라는 결국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는 셈이나 다름없죠. 러시아산이라 홍보하는 물건들은 사실 30년 전 기술 수준에 멈춰 있어요. 서방 기술 없이는 세탁기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것이 냉혹한 진실이죠. 자급자족이라는 환상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수십 년 뒤로 후퇴시켰습니다. 편리함 대신 불편함을 강요받는 삶에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갑니다. 현대 문명에서 멀어지는 나라는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뿐입니다.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던 푸틴의 약속은 오히려 나라를 망쳤습니다. 소련 시절의 향수에 젖어 현대 경제의 복잡함을 무시한 데까죠. 영토는 조금 넓혔을지 몰라도 나라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과거에 갇힌 지도자는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갉아먹네요. 허망한 야욕이 불러온 결과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입니다. 이제 러시아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표상의 성장은 곧 멈출 것이고 진짜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거예요. 기초 체력이 바닥난 나라는 아주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무너질 겁니다. 푸틴의 위험한 도박이 멈추지 않는 한 파산은 이미 정해진 미래죠. 우리는 한 거대한 국가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는지 목격하고 있답니다. 결국 총과 냄비 사이에서 총만 선택한 나라의 끝은 파멸뿐입니다. 러시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제적 기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르쳐주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